병원에 갔었는데 국적이었기 때문에 나를 실험용으로 쓰자. 실험용으로. 실험? 요모해서 적었던 그게 적발돼가지고 경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6년이라는 세월에 걸친 탈출기인데 달리는 차에서 창문을 열고 탈출했어요. 경찰 8명이 갑자기 뛰어들었더라고요. 무섭다. 동생이 중국에서 또 잡혔다는 소식인데. 딱지 붙어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저는 무조건 죽는 거지 않나요? 바로 다시 재탈북을 한 거죠. 다음은 우리 이제 북한 체제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자매분이 나오셨잖아요. 손영희, 손유정 씨. 네, 이분들은 목숨을 내건 일생일대의 탈출기라는 키워드를 쓰셨는데요. 이것만 봐도 이 자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탈출기는 어땠을까 좀 우려도 되고 걱정이 되는 마음입니다.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이제 장장 6년이라는 그 세월에 걸친 거의 탈출기인데. 예. 6년? 아, 네. 언니가 1997년에 처음으로 이제 먼저 탈북을 했거든요. 예. 먼저 탈북해서 이제 저희 가족의 그 혼란이 시작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97년 처음이었어요. 그럼 처음에 탈북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네, 어려서부터 쭉 사는 거는 걱정 없이 살았어요. 걱정 없이 그냥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병상에 눕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살림만 해왔고 밑으로 동생들도 많고 하니까 제가 마디였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가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활 전선에 나서게 됐어요. 그리고 동생은 신우주 사범대학에 배치받았는데 생활도 곤란하고 하니까 군대 나가겠다 해가지고 20살에 군대 나갔어요. 그 다음엔 제가 장사를 하게 됐어요. 어떤 네. 장사를 했어요? 처음에 곰장사를 시작했는데 공장사? 예, 곰장사를 고모가 곰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고모 따라다니면서 그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배우면서 했는데 고모가 갑자기 그 사기를 당하면서 계속 거래하던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를 1차, 2차로 실험을 해보고 사서야 하는데 그거를 실험을 안 해보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분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몽땅 가짜가 돼가지고 원전까지 다 날려서 완전 죄송합니다. 빈털터리로 막 진짜 사는 게 너무 막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막하게 됐던 그 찰나에 또 아버지가 97년 2월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같은 해. 네, 같은 해. 그러고 나니까 너무 급박한 상황이 오니까 제가 이거 중국에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아무도 알리지 않고 저 혼자서 몰래 탈북하게 된 거예요. 다른 중국으로 돈을 넘어가게 벌려고. 됐어요. 예. 작년이니까. 네, 작년이니까 그래서 다시 돈만 벌어 가지고 올 생각으로. 네. 그 동생이랑은 전혀 몰랐어요. 아무도. 아, 저는 참 그때 난감했어요. 언니는 이제 어린 아들 4살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팽개치고 그냥 생계 때문에 나갔으니까 나머지는 제 몫이지 않나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장사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나가서 감자떡 팔고 그다음에 마장사하고 그다음에 몸에다 동차하고 진짜 별의별 장사를 다 했어요. 언니가 오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때는 막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언니도 근데 원망스러워. 어린 애를 보니까 제가 마음을 잘 먹어야 애를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옷을 좀 잘 입었거든요. 그래서 군복을 벗어서 이제 그 옥수수 가루 있잖아요. 그거 요게 가가지고 옥수수 가루하고 바꿔가지고 이제 군복하고 바꿔서 이제 애를 이제 먹였어요. 그래서 그때 몇 살이었어요? 예? 그때 저는 이제 28살. 그래도 아주 어린 나이. 제가 원래 26살에 이제 군사복무를 마쳤는데 2년을 더 하다 나니까 이제 8년을 해가지고 이제 28살에 제대됐거든요. 예. 그럼 동생이 이렇게 막막했어요. 걱정하고 아들까지 책임지고 돈 벌고 있는 사이에 중국을 가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 못하고 예, 아니 운동 뭐 저는 하셨어요? 중국을 가서 500원 그 벌어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 넘어온 거기로 다 넘어가니까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동생은 동생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남동생은 또 배가 고파서 여기저기 다니다 또 감옥에 가서 또 영양실적으로 죽고 왜 감옥을 갔어요? 예, 그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 막 좀 막 하고 빌어먹고 그러니까 살다가 같은 감옥에 갔나 97년에 봐요. 아빠가 2월에 돌아가시고 4월에 이제 그 예, 남동생이 죽고 막내 남동생이 예. 죽은 거예요. 예. 아,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동생도 찾고 엄마도 찾고 그러면 겨우 다시 그해 5월 달에 다시 또 다 데리고 그 중국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넘어왔는데 그해 10월에 다시 우리가 다 중국에 온 걸 남동생이 알은 거예요. 제 착 밑에 남동생이. 이 남동생이 우리 누나들도 다 중국에 갔으니까 나도 중국에 가야 되겠다 하고 혼자 그 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왔더라고요. 근데 넘어왔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한 거 그냥 보고 왔대요. 그랬다가 다시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가서 꼭 잡히지 말고 꼭 다시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그때 넘어가면서 잡혀가지고 예, 다시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그냥 저희 둘 때문에 예. 그럼 탈북 후에는 네. 그 나머지 가족분들은 어떠셨어요, 중국 생활은? 이제 저희가 북한에 사는 지인이 소개로 이제 같이 탈북하게 됐는데 그 지인이 소개해서 이제 월세방을 잡고 살았어요. 근데 언니는 이제 회사에 일하러 나가고 이제 적하고 저하고 엄마 이렇게 3명 살았는데 제가 이제 한 요를 있으면 남자 친구가 생겨가지고 이제 약혼식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경찰 8명이 갑자기 뛰어들었더라고요. 경찰 8명이 갑자기 뛰어들었더라고요. 언니 일하러 간 사이에. 예, 언니 일하러 간 사이에 당황스럽게 8명이 오니까 어떻게 피할 생각도 못하고 이제 바로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4살짜리 언니 아들이 있었는데 언니 아들은 언니를 잡으려고 벌머로 예, 다시 놔주고 제 남자친구는 이제 중국 조선족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 데리고 가가지고 막 때리고 왜 북한 사람을 듣고 있냐고. 북한 사람을 고도줬냐고 하면서 막 때리고 해서 이제 결국은 붙잡혀 간 거는 저하고 엄마하고 그 지인 소개한 그 3사람이 붙잡혀 가게 됐어요. 걱정됐구나. 예, 북송됐는데 이제 그때 나가면 98년도 1월인데 나가면은 그 시범 케이스로 걸리는 거거든요. 그땐 탈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죽는 거잖아요. 사형 당하고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너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신발하고 옷하고 벗겨주면서 이제 꼭 가서 살라고 하면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런 찰나에 중국 단동 사거리에서 얘네들이 그 집결소를 찾는데 장소를 몰라가지고 사거리 가는 그 입구에서 차 속도가 주춤거리더라고요. 그 찰나에 제가 그 달리는 차에서 그냥 차 창문을 열고 이제 막 뒤로 이제 막 반대로 해서 제가 탈출했어요. 근데 경찰 8명이 따라오더라고요. 경찰 8명이 따라오더라고요. 네, 뒤로. 그래서 이제 계속 거쳐가다가는 무조건 잡히는. 그렇죠, 그래서 잡히죠. 아파트 그 아파트가 이렇게 줄지어 서 있는데 그 아파트 짱으로 들어가서 트럭 하나 서 있었는데 그 트럭에 그 치추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게 딱 원래 붙어가지고 이제 그때가 1월 5일이거든요. 진짜 춥거든요. 감동 좋지. 신발 벗고 옷 다 벗어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막 얼라붙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손 다 올고 입 올고 온몸이 다 올고. 근데 그 차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계속 총을 쏘면서 따라오니까 총까지 쏘면서 따라왔어요. 예. 총까지 쏘면서 따라와가지고 제가 이제 저를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붙어서 그냥 꽉 잡고 어쨌든 넣지는 안 한 것 같아요. 예, 꼭 잡고 이제 2시간 한 30분 정도 버틴 것 같아요. 버티다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행동했죠. 옆에 그 작은 섬해점이 중국에 섬해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맨발로 들어가서 이제 맨발로 들어가 제 멀거리 참 한심하지 않나요? 맨발에다가 얼굴을 막 붓고 하니까 이제 보더니 막 이제 뭐 다른 데서 온 사람이라는 걸 착각했는지 그 주인이 있잖아요. 저를 막 자전거에 타래요. 그래서 탔더니 저를 막 어디로 막 모르는 곳에 좁은 길을 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근데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층이 파출소예요. 2층이 파출소고 1층은 그 남자 집이었어요. 그 남자가 파출소 밑에 집에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저를 피신시키더라고요. 예. 파출소 밑에 1층에. 예. 그다음에 그냥 저한테 안심하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네, 믿으셨네요. 예, 근데 안심하고. 어쨌든 이제 어머니께서 너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예. 도망가라고 하고 어머니는 그대로 가신 거잖아요. 엄마하고 지인은 같이 갔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다음에 가까스로 저는 그 네. 엄마 때문에 항상 이 가슴이 아프고 그냥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막 어느 날까지도 제가 이 가슴에 이게 올매인 상처 있잖아요. 엄마 때문에 항상 그게 아직까지 가셔지지 않고 있어요. 진짜 아이고. 너무 마음 아프고. 예. 결국은 남편도 휘분하고 만나서 도망갔어요 그때. 예, 흥룡강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남편하고 만나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시골로 간다고 흥룡강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두 자매분이 같이 계속 사신 거예요? 아니 그 후에는 겁이 나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는 교회에서 저희 아들하고 같이 그냥 숨어서 살았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누가 뭐 조선족 남자 좀 그래도 좀 잘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살면서 중국에서는 계속 공안에 쫓겨서 여기저기 이렇게 쫓겨다니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남편한테 말해가지고 애를 여기다 맡기고 저 그때 중국 신분으로 이렇게 위조 여권 만들어서 비행기 타고 제가 99년도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사국당 수월하셨네요. 네. 그때 당시 여기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빚을 겨우 갚을만 하는데 동생이 중국에서 또 잡혔다는 소식이 또 잡혔다고요? 예. 아까 홍룡강성으로 도망갔는데. 도망가다가 잡혀서 겨우 나왔는데 또 다시 잡혀 들어갔다고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그 길로 다시 비행기 타고 그냥 중국으로 오니까 동생은 이미 잡혀가서 감옥에 있는 상태고 동생 신랑이랑 저랑 그냥 매일 그 감옥소 앞에 가서 동생 면회 뭐 조금이라도 진짜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매일 면회 갔어요. 제가 이제 흥룡강으로 그 피신 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흥룡강은 북한 사람이 더 많고, 예, 단속도 더 심하고. 그래서 거기서 6개월 살다가 다시 제가 살던 심양으로 다시 왔죠. 와서 살다가 한두 달 만에 다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오는 게 아닌데 그때 이제 다시 잡혀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편안했어요. 두 번째 잡혔을 때. 왜요? 왜 편안했냐면 제가 북한으로 다시 가서 엄마 소식을 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엄마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려 있어요. 예, 그게 항상 걸려 있고 같이 엄마하고 차라리 같이 가서 엄마하고 같이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항상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그때는 이제 심양에서 이제 한 보름 있다가 이제 그 신호주 단동으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그 찰나에 남편이 이제 신발 밑에다가 언니가 준 중국 돈 500원 5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평소에 잡히기 전에 먹거리 이렇게 메고 있었던 그 먹거리를 남편이 신발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들어보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이제 신우주 단동으로 가기 직전에 1시간 전에 제가 그거를 이제 비닐에다 다 싸가지고 100원짜리 한 장씩 다 싸가지고 이제 물 앞에다 한 그릇 넣고 한 장 한 장 먹기 시작했어요. 네. 딱 1시간 전에 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먹으면은 이제 더입에 가서 이제 바로 저기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1시간 전에 먹고 갔는데 바로 신호주 더입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완전 다 뺏기고 이제 뭐 어디 숨겼나 해서 다 뒤져보는 거예요. 북한으로 예, 넘겨져서? 예, 북한으로 더입에 가서 저는 이거를 이제 예, 무조건 살려야 되니까 이제 하나도 안 먹고 굶고 이제 한 4일 5일 되는 날에 5일째 만에 그게 이제 몽땅 변으로 나왔어요.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하나도 빠짐없이 돈 5장하고 먹거리하고 바로 그건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건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집결서 서장한데 먹거리를 바쳤어요. 뇌물로 바쳐가지고 이제 엄마 소식 알게 되고 그때 엄마는 여덕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로 예.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렇게 여덕 수용소에 가서 얼마 못 있어서 사망됐다고 이제 예, 서장으로부터 그런 소식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행히 그때 제가 정말 살 수 있는 게
그때 김정일이가 방침 내려가지고 나라를 배반해서 간 게 아니고 배고파서 갔으니까 다 살려주라. 이런 방침이 딱 내려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나오게 됐어요. 네, 나오게 돼서 이제 그때 제가 나오자마자 죽어도 못 살겠는 거예요. 엄마도 없지, 엄마 소식도 알았지. 이제는 다시 어떻게 해서 다시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고 이제 그 압록강 쪽이는 삭주 쪽에 그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던 한 중간쯤 갔는데 딱 체포됐어요. 제가. 네. 그때 다시 체포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저는 월경자로 해가지고 완전히 딱지 붙어가지고 이제 평남도 중산 감옥이죠. 중산에 갔어요? 중산에 갔어요 제가. 그래서 밖에 날아가는 새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못 됐잖아요. 다시 이제 가면 무조건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니까 정말 저희 정말 앞길이 어떻게 될지도 저도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거기서 막 견디고 살았는데 제가 10개월 만에 영양실적을 오더라고요. 벌어지고 이제 막 걸을 수도 없고 발에 힘이 하나도 없고 정말 저는 그때 세상에 먹어보지 못한 벌레로부터 해서 배추뿌리 정말 거기서 살아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중산에 가면. 그 중산이라는 데가 악명 높은 곳이에요? 증산이라는 게 정말 최고의 악질적인 그런 교도소예요. 보통 보면 중국 가서 살다 온 사람들 증산을 많이 보내는데 제가 알고 있던 언니도 정말 3명이 단짝이었는데 저 빼고 두 명이 증산을 갔어요. 한 명은 팔을 지금 못 써요. 한 명은 다리가 절단됐어요. 또 이렇게 증산이든 어디든 가게 되면 거기서 신목 같은 걸 또 맺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여기서 살아서 무조건 중국으로 가든 한국으로든 가자. 여기서 정령 더 못 살아서 나와서도 계속 감시 붙잖아. 24시간을. 거기서 정말 살아간다는 거는 진짜 꿈 같은 일이고 매일매일 5명 죽고 또 한 10명씩 도망치고 그렇게 도망치거든요, 거기서. 근데 한 몇백 메다 가지도 못하고 바로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잡혀 들어온 사람들은 저희를 바로 세워놓고 그 사냥개 있잖아요. 네, 사냥개로 한 명씩 있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거를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도망치면 이렇게 된다.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저는 꼭 살아서 나가야 되는데 저 10개월 만에 영양실적 걸려서도 제가 그때 한 3개월 버텨서 13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제가 3개월 버텨서 13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 철문을 딱 내보냈는데 걷지를 못했어, 아야. 영양실적이 걸려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 힘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뻗제비 생활하다가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몸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추스린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다시 재탈북을 한 거죠. 진짜 용감하다. 대단하시다, 진짜. 근데 도저히 거기서 하루도 못 살겠어요. 그냥 저한테는 이 중국에 대한 물이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이 체제 아래서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 중국에 가서 단 하루라도 살잖아요. 반나절이라도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환상에서 못 깨어나요. 그래서 나처럼 10번을 북송돼도 죽더라도 난 중국에 가겠다는 각오를 가진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두 자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아서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비극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못 보니까 서로 죽어서 연락도 끊어지고. 근데 어떻게 탈북을 할 수 있었죠? 저는 이제 그 검은 쪽, 두만강 쪽을 반대편으로 해서 기회만 엿봤어요. 언제면 갈 수 있는지, 어떤 루트가 있는지 그거를 보다가 이제 한 군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기회 보다가 인민표 5장 주고 그때 탈북하게 된 거예요. 예. 하루는 자는데 갑자기 낯선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용이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너 진짜 용이가 맞아 하니까 맞다는 거 말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밤중에 바로 거기서 그냥 돈을 준비해가지고 얘 입을 옷이며 카메라 집에 있는 거 다 준비해가지고 남편이 1시간 이내로 얘 데리러 연변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신랑이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막 진짜 사람이 멀거리라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다 벌어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열이 펄펄 나고 막 엄청 아예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제 재회까지 했는데 네. 중국 생활이
여전히 편안한 생활은 아니잖아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네, 계속 그 공안들이 계속 돌고 계속 잡으러 다니고 하니까 거기서 또다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한국으로 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아들까지 차마 데리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둘이서라도 먼저 갔다가 아들은 나중에 데리고 오자 해가지고 둘이 탈북을 결심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같이 따라 떠났어요. 선교사님이랑 같이 떠났는데 그때가 저희가 이제 몽골 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 몽골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신 예. 저희가 첫 몽골 일기예요. 일기라고 해도 그때가 예.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죠. 제일 어렵고 힘든 데가 몽골이었어요. 몽골은요 길을 잘못 들어가면 사막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 찾아요. 그렇죠. 그 나침판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도 그 나침판이 거기 들어가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 또 많아요. 몽골 루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크로싱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제일 마지막에 애가 오다가 죽잖아요. 그 루트가 몽골이에요. 그 애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요. 그 지역은 아주 죽음의 사막 지역이라고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했냐면 먼저 거기 지역에 가서 저희는 숨어 있고 남편이 대낮에 쌍안경이랑 망원경 지더가지고 이제 그 몽골 땅을 이제 싹 순찰한 거예요. 어디 루트를 해서 가면은 이제 그 이제 건너갈 것인지 해가지고 이제 낮에 순찰 다 했는데 그 조금만 잘못 가면 중국으로 다시 갈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밤에 이제 그 몽골 길을 이제 한 11시 돼서 이제 저희가 막 기도하고서리 이제 그 길을 떠났는데 또 막 그 납작 이 순찰차들이 막 다니니까 저희가 엎드렸단 또 가다간 뛰단 엎드리단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구덩이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철조망을 3개를 넘겨줬어요. 그때. 세상에. 예.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이제 가서 한국에 가서 이제 자기하고 살면서 2번 잡혔으니까 더 이상 저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전 사람 만나서 잘 살라고. 네, 그런데 그 마음이 탈북에서도 그게 마음이 항상 가라앉지 않아가지고요. 예,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어느 날에는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국제 결혼으로 다시 데리고 온 거지. 대박이다. 영어 너무 다행이에요. 놀랄 틈도 없이 정말 놀랐네. 그 사실 아니, 저희 그러니까- 언니는 좋은 한국 사람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이 그 마지막 말이 너무 제 마음을 찌른 거예요. 아우, 예, 그런 사람 그래서 없어요. 없어요. 진짜 멋지시다. 지금이야 아들 이제 13살 되고요. 예, 아들 낳고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드님이 또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 아드님은 또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건 너무 몽골길이 위험하고 그래서 아들을 두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생각 때문에 계속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아들 때문에 막 걱정스러워가지고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 아들 때문에 계속 걱정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브로커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려오려고 그 브로커한테 그 연락을 했는데 근데 단체로 이렇게 다 같이 오다가 또 그 몽골에서 같이 잡혔다는 거예요. 몽골에서 같이 잡혔다는 거예요. 아들이요? 몇 살 때? 그때가 몇 살 때? 아들이 12살이에요. 아주 애긴데. 그럼 4살 때부터 지금 계속 고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 12살에 그래서 다시 잡혀서 북송되게 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아기가 너무 고생스럽다. 일이야. 그때는 아들이 살아서 온다는 그 생각조차도 꿈에도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잡혀 나갔으니까 아예 무조건 아들은 죽는나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그때는 정말 매일 자다 일어나면 매일 기도했어요. 네, 너무 막 그때 막 그 심정을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언니는 정말 아들 하나만을 위해서 정말 그냥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았어요. 그 아들이 왜 더 소중하냐면 누구나 다 자식이 소중하지만 애가 아빠를 몰라요. 태어나서 바로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예. 애도 아빠를 모르고 이제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진짜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진짜 하루하루
막 너무 언니를 못 봐주겠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매일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냥 여기까지 한국까지 오는 거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신이나 땅에 계신 신이나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신이라 신은 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루 한 끼 밥만 먹고 굶어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너무너무 막 그때 심정은 막 너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맞아요. 그래서 다시 신우주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잡혀갔는데 좀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하고 신우주 학교한테 막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우주 학교인이 너무 딱하니까 그 저희 고모를 찾아주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저희 고모를 찾아서 보호자로 가니까 배터리 교양소에 갇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제 아들이. 그거 소재는 파악을 하셨네. 예, 그 고모가 가서 보호자로 나서니까 아들이 다시 풀려나게 됐어요, 거기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서 고모가 보호자로 있으니까 진짜 그때는 막 만시름이 다 놓이더라고요. 그래, 아들이 살았다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 이 일 저 일 다 해서 돈 버는 쪽도 다 아들한테 생활비로 보냈어요. 한 4년 동안은. 근데 4년 동안 아들한테 생활비를 보내면서 아들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고모가 아들을 딱 가둬놓고 자기네 생활비를 그러니까 끊기게 되니까 아들을 보내주면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있을 때도 생활비 보내면 고모가 또 그냥 예, 그 생활비 썼던 자기네 거잖아. 쓰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고모 진짜 너무한다. 네, 근데 그렇게 포기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아들이 그 고모가 갑자기 중풍이 와서 뇌졸중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아들이 도망을 친 거예요. 몇 살이었죠? 그때 16살이었어요. 내년 그때 도망을 쳐서 그 천리길을 막 굶으면서 걷고 또 걸어가지고 신우주 학연의 집에 도착했대요, 아들이. 어떻게 막 찾아는 갔네요. 예, 그러니까 평안북도 구장군에서 신우주까지 가는 그 길이 한 천리길이 돼요, 그게. 몇 킬로죠? 한국에서 거기까지? 예, 그 길을 애니까 16살하니까 돈이 한 푼 없지, 먹을 거 없지. 그러니까 어디 지차도 못하고 차도 못하고 그냥 막 진짜 막 2달을 걸었대요, 그렇게. 걷다 쓰러지고 하면서 애가 그렇게 막 초죽음이 돼서 학교인네 집에 도착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급하니까 통화 안 하게 해주면 보이브에 너네 고발하겠다 이렇게 막 아들이 막 협박을 한 거예요, 그 학교인한테. 막 살아야 되니까 너무 네.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그때 또 잡혀 나갈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제가 브로커 3명을 보냈어요. 이쪽 저쪽에서 3명을 보냈는데 돈을 그러니까 몇 배로 줬어요, 제가. 그래서 한 8천만 원을 8천만 원? 네, 그래서 돈을 몇 배로 달라고 해서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너무 아들이 온다는 그 한 가지 생각만으로 그냥 내 모든 장기를 다 팔아서라도 그냥 아들만 올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왜안 바랄 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3명을 딱 붙여서 그 누구도 데려오지 말고 꼭 우리 아들 혼자만 데리고 오라고. 북한 사람 단 한 명도 거기 붙이지 말아달라고 막 신신당부해서 브로커 3명을 붙여서 겨우 계속 들어오는데 무사히 그래도 한 2개월 만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다행이다. 2개월 만에 중국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 타고 와서 오자마자 또 국정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에 들어가니까 다시 여기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중국으로 잡혀나가는가 해가지고 애는 밥도 안 먹고 단식 투쟁하면서 엄마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울면서 국정원 그 안기부 요원들한테 그렇게 막 때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한국에 온 줄 아니까 마음을 푹 놓았죠. 마음을 놓고 이제 만나게 될 날만 계속 기다렸죠. 근데 애가 너무 그렇게 띠를 쓰고 하니까 국정원에서 애가 죽을 것 같다고 엄마 잠깐이라도 보게 해주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저를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국정원에 원래 거기서는 면회가 안 되거든요. 원래 면회가 안 되는 네, 거예요. 면회가 안 돼요. 근데 면회를 하는데 진짜 4년 만에 난생 처음으로 보잖아요, 아들을. 근데 눈물도 안 나오고 아들도 눈물
안 울리고 서로 이렇게 멍만에 쳐다만 보고 너무 믿기지 않아요. 예, 너무 믿겨지지가 믿겨지지가 않은 않았나 거예요. 도대체 막 꿈인지 생신지 믿겨지지가 않아서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시간 됐다고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아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직도 말 많이. 한마디도 못했는데 세상에. 그다음에 막 눈물 흘리면서 엄마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이제 너 이제 하나원 과정만 거치면 엄마 옆으로 올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주니까 아들이 그러면 울면서 엄마 나 엄마 옆으로 진짜 가는 거지 하면서 그때 울기 시작하더라고. 다시 못 만나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손만 꽉 잡고 그냥 옆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바둥바둥. 아, 다행이다, 그래도. 아들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어요. 아들이. 예, 네 살부터 엄마도 아들이 보고 계속 싶었겠죠.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나는 엄마가 없어서 항상 몸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조카는 어릴 때도 이제 제가 언니는 장사 다니고 하니까 제가 많이 키웠는데 저를 항상 이모 엄마라고 했어요. 이모 엄마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쁘게 자라고 이제 여기 와서도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오카리나의 연주자로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아유, 잘 됐네. 적응 잘하고 있나 봐요. 네, 진짜 이쁘게 잘 자라고 잘 있어요. 커졌어요. 사느냐고 이렇게 저렇게 있지만 그래도 너랑 너 4살 때부터 뛰어났던 내 엄마 이 엄마의 마음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또는 뭐 전하고 싶은 얘기. 아들아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 믿고 한국에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고 여기 와서도 엄마가 일하느라고 바빠서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매일 혼자서 밥 해먹고 빨래하고 학교까지 다니느라고 정말 고생도 많고 그 속에서도 진짜 착하게 잘 커져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바라는 건 오직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가 행복해하면서 하는 그 꿈을 꼭 이루길 엄마는 꼭 늘 응원해. 사랑한다 아들. 아들은 잘하고 있는데 엄마도 건강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오래오래 있어줘야 되잖아요.